시가 비상경제대책 운영 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을 전 직원 외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각 읍면동을 순회하는 시민과의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창설 60주년을 맞아 사랑의 장기개징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절기상 입춘이 지났습니다. 꽃눈이 나오고 새싹이 돋는 봄철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처럼 시민 여러분 가정에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청산의 부시장실에 비상경제대책 운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4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4개 분야로는 예산 조기 집행과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 녹색 및 뉴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영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권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금융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당부하는 비상경제대책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700여 개 이상의 기업체의 활동 중에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총체적인 침체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금융권의 대출 이자 상승과 대출 기피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금융권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를 활용해 각각 4억 원과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금융권의 지원 대책이 없을 경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업과 화성시의 소리를 듣고 실제 어려운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시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경영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성시가 최근에 닥쳐온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절약이 아닌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는 인근 지역 상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을 전 직원 외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관내 식당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저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본청에 근무하는 820여 명의 직원 중 민원 처리를 하는 필수 인력 150여 명을 제외한 670여 명이 인근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관내 기업체와 관련 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등 내고장 애향운동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일 송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대화를 가지게 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각 읍면동을 모두 순회하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는 해당 지역의 의원과 사회단체장, 통리장, 부녀회장 등이 참석한 송산면에서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2009년 시정계획과 권역별 발전 방향 등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개개인을 위한 행복도시를 위해 인재 육성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UNI 센터를 기반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민이 잘 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농축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추천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꿈꾸는 웰빙 도시를 이루기 위해 노인 전문 병원과 장애인 재활병원을 갖춘 의료복지타운 조성, 봉담 건강지원센터 개관, 공공의료시설 9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근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지역별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서는 위민 행정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는 해병대가 대대적인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며 이웃사랑에도 최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2만 5천여 명의 해병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기증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관용 이사장은 장기기증 캠페인은 장병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민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군인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남에게 주자라고 하는 주장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가족이 아프면 주세요.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 되게 당뇨나 혈압 등으로 많이 망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이 4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병원을 갑니다. 기계로 헌혈할 때 바늘을 하고 그렇게 굽습니다. 한쪽 호수로 피를 뽑고 기계로 피를 깨끗게 해서 한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치료를 이틀에 한 번 5시간씩 병원에 가서 사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장기기증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박관영 이사장의 특강이 끝나자 간부급 해병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을 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해병대 이번 행사는 총 31점의 장기를 기증해 국내 최다 장기기증인으로 기록된 고 김길태 상병의 정신을 기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장기 기증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오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쉽고 또 조그만 결심을 통해서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이나 저희 친척이 또한 장기 기증을 먼저 한 분이 계셔서 이번에 저도 동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에 열린 캠페인은 창설 60주년을 맞는 4월까지 전국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릴레이식으로 이루어져 여기서 모인 장기기증 서약서가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장기기증 운동본부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화성시에서는 251건의 화재 발생과 32명의 인명피해,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이 중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이 28%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산업 현장에서 30%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차량에서의 화재 발생이 18%, 야외에서는 16%, 주거시설에서 12%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기 및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6%로 전체 화재 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주위의 물체들이 매우 건조한 상태로 놓여 화재 발생에 노출이 되기 쉬우며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는 몸 전체를 잡고 뽑도록 합니다. 전기난로와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난로 주위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화기나 모래 등을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화재 발생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겨울철을 대비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2008년 12월 5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2008년 12월 9일자로 용접 작업 금지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이 필요한 경우 화재 예방 기술 지침을 준수하고 지도 감독을 받아 작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흡연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안전한 곳에 흡연 장소를 설치하고 화재 위험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화기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비봉초등학교 테니스부가 2009 탐나베 테니스대회 남자 10세부에서 단복식을 석권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230여 명밖에 되지 않은 비봉초등학교는 2007년 11월 화성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테니스부가 창단됐습니다. 비봉초등학교는 창단한 지 1년을 약간 넘기는 시점에서
서귀포 시립 테니스장에서 열린 남자 10세부 단식과 복식 결승전에서 1위와 2위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월부터 시 자금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달 30일 농협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300억 한도 내에서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2%를 시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배정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수요에 따라 2009년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총 120억 원을 보증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사업도 총 80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으로는 2월 18일까지며 제한 자격으로는 시민과 관내 학교 또는 회사에 재직 중인 자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로는 소공원 조성과 같은 환경 개선 사업과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2월부터 가정불소 양치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불소 양치액을 사용할 경우 충치와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실인일 치료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부 장소로는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보건지수 치과실에서 일주일 분량의 불소용액 양치액을 각 가정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운영요원과 교육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될 직원을 각각 한 명씩 채용할 계획입니다. 모집 기간으로는 2월 10일까지 받고 있으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졸업이 한창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란 점에서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힘찬 기대와 밝은 미래가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